저 어찌나 속이 쓰리던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아쉽다. 완벽한 이름 매매에 성공할 뻔했는데. 제가 웃자고 말한 종목이 이렇게 죽자고 올라갈 줄은 몰랐다. 와, 기가 막히다. 진짜 이런 종목도 올라가는구나. 진짜. 그때 가족방한테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이거 꼭 크리스마스 트리 같지 않아요? 막 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이름도 산타클로스여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이거 올라갈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했는데 진짜 20%가 올라가네. 16% 올라가고 이게 11% 올라가고 11% 올라가고 20% 올라갔네. 미안해요. 내가 말렸어. 사실 이게 웃자고 그냥 산타클로스길래 이름이 그냥 산타클로스라고 막 크리스마스 이브 때 깔깔거리자고 말한 거였는데 이게 올라갔네. 이게 미안합니다. 예, 미안하게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심지어 이거를 사서 먹고 나온 분들이 더 웃겨. 아니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사나봐요. 제가 말하면 무서워. 자, 시젠 같은 경우도 오늘 올랐는데 사실 자 시젠은 윗갭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시젠의 갭 같은 경우는 다른 종류의 갭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시장 때문에 빠진 갭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프렌즈 같은 경우는 이날 한국 프렌즈가 떨어졌던 거는 해당 종목이 잘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시장 지수가 빠지면서 떨어졌던 거예요. 이날 9월 4일이었는데 어디 있니? 자, 9월 4일 여기 보이시죠? 9월 4일 날 코스닥 지수가 3.75%나 개파락 시작했어요. 자, 이날 개파락하고 다음날 바로 메꾸긴 했지만 개별 종목 중에 못 메꾼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갭 종목 공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갭이 왜 떨어졌는가. 얘 시가이 마이너스 8%였어요. 근데 얘가 잘못해서 빠진 게 아니라 코스닥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 3% 가까이 하락하고 개파락하고 시작하면서 이 종목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갭자리를 만든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갭자리는 시장 지수 때문에 만든 갭이기 때문에 거의 97.65% 정도 확률로 메꿔요. 그러니까 이런 갭자리는 겁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시즌 갭자리는 조금 다르죠. 시장 지수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이 테마 자체가 백신이 나온다, 코모땡 백신 나온다, 막 이런 것 때문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른 진단키트나 코모땡 관련주들 다 빠지면서 생긴 갭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시장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테마 때문에 빠진 갭자리거든요. 이런 테마 갭자리는 메꾸긴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시즌 여기 위에 갭자리 있다고? 몰빵 그냥 다 사 몰라 그냥 왕창 살래 이러면 안 돼요. 진짜 테마 갭자리가 이 경우는 절대 과비중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약비중만 가지고 건전하게 조금 담아놓고 방치한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야지. 이거 테마 갭자리인 거 알면서 그럼 이때 샀을 거 아니에요. 테마 갭자리라고? 이때 사야지? 샀어요. 근데 조금 빠지니까 막 그냥 미친 듯이 추매하는 거죠. 막 미친 듯이 추매. 그래가지고 시즌 비중 막 40%, 50%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누누이 말하지만 이 갭이 어떤 갭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시즌이란 회사의 개별 종목 악재 갭인지 아니면 시장 지수가 빠지면서 생긴 갭자리인지 아니면 테마가 흔들리면서 생긴 갭자리인지 이거를 보고 결정하셔야 되고 가장 좋은 건 가장 베스트는 시장 지수가 개파락하면서 나온 갭자리 이거는 진짜 겁먹을 필요가 1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돈 수익 내라고 시장이 기회를 준 거예요. 너 이거 수익 내라 하고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테마 종목 때문에 빠진 갭자리는 어차피 메꾸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거고 개별 종목 악재로 빠진 갭자리는 언제 메꿀지 몰라요. 개별 종목 악재가 언제 해소될지 모르니까요. 자, 한스바이오메드 보면은
갭자리 2개나 있어요. 이거 갭자리 2개인데? 얘가 왜 갭이 떨어졌는지 알아야죠. 자, 얘가 그 가슴 성형의 보형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 대한 개별 종목 악재 때문에 갭자리 2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악재가 해소된 때 얘는 굉장히 빠르게 이 자리를 메꿀 거예요. 근데 그 악재가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지금 한소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도 대표 주장도 그렇고 회사 측 입장에서도 문제될 거 없고 이거 다 소명하고 바로 잡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해소됐을 때 되게 무서운 속도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그때를 노려서 추격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싶으면 그냥 내가 까먹을 것 같아요. 까먹을 것 같으면 그냥 몇 주만 사놓는 거예요. 13,000원이니까 그냥 20만원 정도만 사놓자. 20만원 정도만 사놓고 올라갈 때 더 사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까먹지 않게 그냥 보초벽만 세워두시면 됩니다. 개별 종목 악재 갭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KTNG? 이게 뭐냐 이거? KTNG는 배당을 얼마나 준다고 했길래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까? 배당 공시는 없는데 근데 얘가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은 맞거든요. 평균적으로 지금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5% 정도 배당을 줬어요. 자, 그러면 그런 거예요. 자, 어제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5.28%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음날 주가가 한 4% 떨어져서 팔아도 손실이 아니에요. 내 계좌에는 비록 마이너스 4%가 찍혔을 지언정 이거는 배당 받을 때 5.28%, 5% 배당 받을 거거든요. 배당을 받으면 내가 지금 비록 4%를 손절했다고 한들 5%에 대한 금액을 나한테 내 계좌로 넣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 수익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배당락 걸리면 이렇게 개파락이 나와요. 특히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있죠.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것도 얘도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이날 어제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줬으니까. 메리츠증권 배당 어느 정도 줄까요? 아마 이번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배당도 생각보다 많이 줄 것 같아요. 자, 작년에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가 5.4% 배당을 줬어요. 이번에는 더 줄 수도 있겠죠. 오늘 시초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3.27%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제 종가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오늘 시작했을 때 팔면 마이너스 3%를 손실 보겠지만 이 종목이 배당을 5%, 6% 준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비록 마이너스 3% 손절해도 배당이 한 5, 6%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낙일에는 이런 식으로 개파락 나오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량주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배당 많이 주는 종목은 더더욱. 그러니까 맞아요. 금융주들이 배당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오늘 개파락 많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그러면 갭자리 지금 노려서 들어갈 만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달라요. 배당락 갭자리 같은 경우는 메꾸는데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애초에 이런 종목들은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종목이지 종목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금융주라던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갭이 보인다라고 해서 배당락 갭자리가 보인다라고 해서 섣부르게 들어가기에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애초에 이 종목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이에요. 배당 받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마다 갭이 발생되는 이유를 좀 아시고 접근을 하셔야지. 그냥 주가 사이에 빈 공간은 무조건 메꾼다고 했지 하면서 막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